지난 10월 13일 부산 광복궁에서는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났던 부마항쟁 40주년을 통하기 위한 어리새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40년 전구나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섰던 우리 선배들을 위해 준비하는 유신철폐와 독재파괴 그리고 언론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이 다시 외친 구호는 언론 자유가 아니라 언론 개혁입니다. 우리 언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에서는 시민들이 언론에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언론의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건 없고 좀 제대로 취재하고 그다음에 좀 확증 편향을 갖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좀 이제는 또 그다음에 좀 자기 성찰도 하고 자기 반성도 좀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취재를 오셔가지고 하시다가 그러니까 역이용 하시는 거죠. 우리 문제를 들어보시는데 그걸 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한수원에서는 괜찮다 그런다. 우리는 주민들 몸에 방사능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방사능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린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취재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시컨 해주고 나면 그분들이 내는 결론은 한수원에도 가봤는데 한수원에서는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의 취재를 내시는 것도 있었고요.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외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언론들은 그걸 마을에 뭐 자기들끼리의 싸움 이런 식으로 해서 외면하시고 그냥 가시고 이랬을 때 좀 많이 속상했죠. 자, 신문 혹시 보세요? 신문요? 신문은 따로 인터넷으로는 뉴스는 검색을 하시죠? 기본적인 뜨는 것 뜨는 것들 내용도 깊이 있게 한 번씩 보시나요? 제가 관심 있는 것 같은 관심 있는 경우는 거 어떤 게 관심 있죠? 그냥 가끔씩은 뭐 이슈도 정치 이슈도 보긴 보는데 어려운 말이 많은 거나 이런 건 조금 하는 편이고 포기하는 편이고 울산에 대한 얘기가 있거나 주변 이제 이런 얘기들 그 실시간 검색어에도 가짜 뉴스 아웃 이런 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신문 기사는 진짜 딱 자기들 의견을 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 잘 안 믿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어느 기사를 믿어야 하는지 약간 이런 그죠. 게 항상 의심될 때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신문이라는 것도 팩트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느낌, 자기들을 주장하는 느낌이 강하게 좀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기사를 좀 잘 안 믿는 편이에요. 예, 언론이 자본에 너무 심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정의 뭐 이런 걸 구현하는 쪽으로 기능을 해야 할 텐데 지금은 먹고 사니 점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득권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기사들을 별 생각 없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정규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까지 주는 좀 슬픈 현실입니다. 현재 언론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해 민주언론연합을 비롯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이 서울,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우리 울산의 신문과 방송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타 지역의 사례부터 배워보기로 역사는 하였습니다. 오래됐지만
민원면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역사에 비해서. 부산에서 저희가 지금 25년 차가 되었거든요. 25년이 되었긴 하지만 상근 활동가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에요. 신문 방송학이 아니더라도 뭐 사회 계열이라던가 또는 뭐 인문 계열이나 인문사회 계열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같이 언론이라는 것도 확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사회 영역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같이 하십사 하고 좀 의견을 드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수가 같이 한번 하게 되면 학교 쪽이나 뭐 흔히 말하는 지식인 계층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교수도 있다는 게 또 입소문이 나거나 또 알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보도를 더 열심히 해라. 구속 보도도 잘해라.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합한 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뭐 울산시민연대라던가 뭐 학부모 단체가 잘 되고 있으면 뭐 학부모 단체라던가 시민사회 이름으로 한 5분이 뭐 같이 가시고 특히나 뭐 여기 언론 쪽은 조금 더 많이 가시고 시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대변하는 언론의 중요성은 항상 얘기되어 왔는데 요즘처럼 정말 가짜 언론 혹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엄중한 남북 어떤 평화 체계를 앞두고 정말 가시밭길과 같고 불기출입을 지나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왜곡 보도하거나 혹은 폄훼하는 이런 언론들이 우리 시민들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나쁘게 할 성향이 아주 큽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울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을 제대로 바로 잡아보자, 언론의 신뢰를 새롭게 세워보자 이런 뜻으로 모인 이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이 시민의 모임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화 넘으시고 네, 짠! 위임을 하셔가지고 위임하는 것으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회원들과 같이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또 감시하고 또 좋은 발전 방향이 뭔가 논의하고 숙고하고 같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에 서울에서 언론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실질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서 울산에서 또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론이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때의 그 열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마무리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언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드디어 우리 울산에서도 언론 관련 시민단체인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할 정도가 있어요. 사실 너무나 많이 실었기 때문에 차라리 뭐 국제영화제, 우주산업영화제 동시개최검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11월달 행사하는 것도 미리 안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신문이 좀 그전보다 좀 활력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예전보다 좋아요. 좋아졌습니다. 네, 좀 활력이 생겼어요. 내용도 좀 좋아졌어요. 대화 시간 좋았다는 거고 화요일 화요일 3, 4, 5, 6, 화요일 날 이거 국가정원 지정연구원 일면에 같은 예를 들면 이번 조국 같은 경우에 사실 언론이 막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내면서 생각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람들 마음에 이제 혐오의 감정을 불러 주입시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토론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사를 냈음에도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중에 저희가 선택한 질문은 개성공단
언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보통 개성공단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는 북핵, 하나는 퍼주기. 자, 그러면 그렇게 주입되어 있는 그 속에서 그게 아니고 뭐 또 다른 어떤 정보가 주입됐더라면 다른 토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중에 제가 누군가한테 던져봤던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 해보기 시작했어요. 자,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 급여가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80만 원?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아까 얼마 정도라고 했죠? 객관식으로 50에서 100. 부정확한 정보를 주입을 하고 이래버리면 토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통해서 뭐 좋은 일들보다는 나쁜 일들만 더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8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양호해요. 개성공단이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수십만 건의 기사들이 10여 년간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모르니 제대로 된 토론이 일어날 수 없고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80만 원이라 해도 10배의 차이를 뭐 경상일보 그냥 울산 경상일보 보는 사람보다 조선일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전국 거를 그냥 다 하면 안 되냐 이러길래 뭐라고 했냐면, 전국 거는 뭐 전국 단위 이런 년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비평 정도는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조국 이거는 조국 사태가 아니고 조국을 대하는 언론 사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논평이 비평 뭐 이런 게 좀 인상 비평 이런 게 들어가면 좋죠. 근데 우리가 비평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주관적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내부적으로 한번 걸러져야 돼. 완전 그건 논술이야. 제일이 뭐가 제일 이게 일이죠. 그리고 징용병도 있었다. 이것도 써야 되겠죠. 제1일본 옷을 1번으로 잡자고요.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다들 맞추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놀란 분들 많으시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게을리 보도하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시민 개인의 목소리는 잘 전달되지 않지만 함께 모이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언론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더 좋은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